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것이 조금 뜸했죠.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토지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거의 다가 아파트나 빌라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연 많은 돈을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가지고 땅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다수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돈을 준비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각오를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내용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목적부터 뚜렷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만약에 뚜렷하게 세워졌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의 대열에 줄을 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은 그만큼 안전도와 수익성에 대해 가지고 진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산업 부흥이라든가 개인 경제 수준 향상이라든가 모두 전부 다 땅을 넓게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땅의 4대 원리는 아시죠? 땅의 4대 원리. 부동성,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정성, 증가되지 않는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희소성, 이 네 가지에 의해서 한정된 땅은 점점 가치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는 비법은 구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책만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생리를 파악한 다음에는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땅을 사보고 팔아봐야 요령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전이 비법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사면 되고 안 되면은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두 사람, 세 사람 어울려서 사도 됩니다. 셋 이상이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서로 의견이 분분해지죠. 따라서 잡은 고기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절대 세 사람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업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과 방법은 땅을 사모으는 길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없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위험하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길흉화복을 땅에 걸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터에서 태어난 아이는 길복을 타고났다고 믿었고, 집터의 중요성, 즉 길흉화복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숙명적으로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가 없겠죠. 좋은 집터에서 태어나야만이 잘 살고 나쁜 집터에서 태어나면 못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땅은 분명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양과 지질로 형성되어 있고, 사람은 지혜롭게 앞 땅을 다스리며 숙명적인 관계를 조화시키며 살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관계를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숙명적 관계에서 필요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고, 좋은 집터를 고를 수 있고, 운명으로만 돌릴 수 없는 기륭화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좋은 집터도 만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지만 자연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조연을 만들고, 자연과 조연을 조화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킴으로써 삶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과거 재벌들 삼성뿐 아니죠. 전부 다 집터가 중요하고 사무실 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땅과 숙명적 관계를 타고난 이상 땅을 멀리하고는 잠시 재물이 손안에 들어왔다 해도 그것은 모래성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탄탄한 집안 위에 아방궁을 짓고 손안에 들어온 돈을 지키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땅을 사두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사는 데는 여러분들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를 사거나 이러려면 줄 서죠.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는다든가 순번을 나눠주면 된다든가, 표딱지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길을 돌리는 등 이처럼 표딱지가 프리미엄에 붙고 돌고 돕니다. 잠시 후에 당첨 표딱지가 돌맵니다. 조금 전 순변 표딱지가 값보다 얼마만큼 충분하게 뛰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가계 대출은 은행 창구에 줄을 섭니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삽니다. 주식에도 역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도 합니다.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식당 앞에 줄을 서고, 아내는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고, 유일하게 휴일이면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매표구 앞에 줄을 서고, 집에 올 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줄을 서고, 이처럼 줄을 서는 문화가 선진화라고요. 선진문화라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지성인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듣습니다.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섭니까? 줄 서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분수에 넘치는 짓거리 하기 위해서 줄서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덩달아 장에 따라가는 문화인들 많죠. 지성인 노릇 이제 그만두라는 것이 바로 돈 버는 길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우리 문화는 줄 서는 문화가 아닙니다. 양보라는 문화요, 또 참는 문화입니다. 줄 서는 문화 인식이 된 요즘에 젊은 아빠 엄마들 빗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흐우릭거리는 꼴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가계부채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총 가계빚이 세계 2위입니다. 2004년 6월 말 기준 1062조 3천억 원입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105%입니다. 스위스가 128.3%, 호주가 111.8% 이어가지고 3위입니다. 대한민국 빚이 6,157조 원입니다. 미래 세대는 과연 어찌할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경전 예산 편성이라고 지랄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문제라든가 집값 하락, 주가 하락과 같은 삼정부에 견디지 못하고 빚잔치하고 거지되는 가장들이 우죽순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며칠간 계속 주가가 1,400을 돌파했다, 오늘 또 기록을 세웠다는 등 언론 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줄 서는 질서 말고 가계부 질서의 청신호를 밝히고 내 가정 가계부의 여러분들 CEO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줄을 서지 않아도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 마련하기 바랍니다.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 최고의 CEO라고, 아니 CEO가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오늘 말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가슴 깊이, 좀 더 깊이 한번 새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